가까이 됐으려나 이제? 아이유 좋은 날?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아브라카다브라?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시크릿 가든 OST인 김범수 나타나? 작사가 김이나입니다. 뮤직필드 이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판타지는 있었어요. 제가 그냥 들이댄 거죠. 구체적이진 않아도 그쪽에 있는 사람을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면 나 그거 하고 싶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작곡가님이셨어요. 김영석 작곡가님이셨고, 그때 제가 개인 홈페이지를 보여드릴 일이 있었어요. 그걸 보러 오셨는데 제가 그때 써놓은 글들이나 일기나 사진 설명이나 이런 걸 보시고 작사를 해보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그건 생각해 본 적 있냐고.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고 모르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데모를 주시고 작사를 데뷔를 하게 됐죠. 저 생각도 못했어요. 그것도 저한테 좀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너는 진짜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가요계에 대한 끝없는 동경? 빠심? 진짜 무기이더라고요. 보통 이 일하면 더 이상 즐기는 마음으로 못 듣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인조이가 먼저 돼요. 신나 있어야지만 당연히 업무 효율성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우연치 않게 지나가는 사람이 벨소리로 내가 쓴 노래를 설정하는 걸 들었을 때 이게 누군가의 일상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막 너무 보람이 큰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안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도전을 하되 무모해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행위이죠. 학교를 나온다든지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가사를 틈틈이 썼어요. 한 7년을 병행했거든요. 저작권료가 월급을 훨씬 웃돌면서 그것이 평균치가 될 때까지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죠. 내 생활을 유지를 해나가면서 하면 잘 포기가 안 돼요. 어쨌든 생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무모하게 하면은 금세 때려쳐요. 역시 이건 아니야. 역시 나에게는 이럴 만한 행운이랑 따르지 않아 하면서 포기를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꿈을 모호하게 갖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누가 봤을 때는 야 그럼 목표가 너무 모호한 거 아니야? 정말 모호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난 굉장히 상업적인 걸 좋아하네. 아니야, 난 약간 좀 예술병 걸린 느낌이 있는 나만 아는 나가 비밀스럽게 좋아하는 거가 있어요. 아주 다양한 시각으로 볼 줄 아는 게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꿈을 모호하게 잡고 그거를 이제 정제해 나가다 보면 나라는 화살이 이렇게 싹 날카로워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때 이제 정확하게 탁 쏘는 거죠. 특별한 관역에. 저희가 일단 대표적인 맥주로는 대동강 페일에일이라는 맥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크 IPA라는 그건 장기하와 얼굴들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한 맥주예요. 이제 곧 출시되는 노홍철 씨랑 같이 만든 맥주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부스의 대표 김희윤입니다. 저는 원래 한의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한의사 일 자체가 나쁘진 않았지만 되게 작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환자를 만나고 재밌다는 생각은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맥주를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렇게 다양하고 재미있고 맛있는 맥주들을 왜 사람들이 모르지?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 인생을 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투잡을 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여기로 와서 마감하면 2시, 3시? 너는 돌아갈 때가 있어서 할 수 있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한의사로 일할 때는 그렇게 열정적이고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가게를 준비할 때는 정말 꿈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인테리어든 디자인이든 이런 것들을 정말 제가 자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공간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좋아해주고 그 다음에 맥주를 맛있어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정말 좋아하는 거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집중력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요즘에 사람들이 창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너무 싫고 상사가 너무 짜증나고 내일이 너무 재미가 없고 이래서 도피성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것도 이제 큰 카테고리로 맥주 이런 게 아니라 맥주를 맛있게 마시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걸 좋아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작게 시작해보는 걸 되게 추천해요. 자기가 재밌어하는 일들을 할 때는 에너지가 엄청나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한다면 어떤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도 나는 좋아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15년 전에 스타벅스가 처음 커피를 판매하기 시작했잖아요. 아메리카노를 처음 사람들이 접했을 때는 이런 쓴물을 누가 마셔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모두 다 같이 아메리카노를 먹는 커피 문화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크래프트 비어도 똑같이 지금은 너무 써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학습이 되면 중독이 되는 맛이거든요. 다양한 맥주가 있다는 것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정말 한 잔을 놓고도 마치 커피처럼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35살에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직의 포인트가 항상 그거였어요. 다 배운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승진해서 돈 좀 더 받고 편하게 살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직장에 가던가 였는데 항상 두 번째를 선택을 했죠. 마켓컬리 대표 김슬아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입사를 했을 때 이직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성공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막 입사하는 신입사원한테 제일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쭤봤더니 남자들은 BMW의 영혼을 팔지 말고 여자들은 샤넬백의 영혼을 팔지 마라. 내가 샤넬백을 너무 좋아하게 돼서 그걸 위해서 돈을 버는 순간 미래와 영혼이 저당 잡힌다. 언제나 가난하게 살 수 있어야 더 많은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제가 승진을 딱 했다고 저희 보스가 잘했다. 보너스도 이만큼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여기서 뭘 더 배울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진한 자리에 계시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승진하게 되면 첫 1년간 뭐 하냐 물어봤더니 하던 일을 조금 더 하기 때문에 사실 1년은 그냥 회사가 좀 쉬라고 하는 거다. 그 얘기를 듣고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말인즉슨 제가 여기서 더 배울 게 없다는 건데 결국에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길고 제가 무엇을 알았고 삶에 대해 뭘 깨우쳤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 기준으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제가 35살에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멀리 생각하면 힘들더라고요. 오늘만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딱 오늘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지인들만 사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주문수가 적어가지고 1시간에 한 번씩 리프레시를 하면 주문이 한 건씩 올라가더라고요. 매출 올라가는 것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고객도 한 명씩 이렇게 데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한 개씩 늘어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언제 대형마트처럼 되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지쳐서 못해요. 매일매일은 결과를 보지 않고 과정만 생각한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만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회원수가 40만이고요. 하루에 배송은 한 5,0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과정이 정당하다면 결과는 그에 맞게 나올 거다. 오늘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그치만 내일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늘 열심히 했는데 잘 됐으면 그럼 내일도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안 되면 하루 더 해보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일했냐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로 대표라고 의식 안 하고 보통은 하는 것 같아요. 내부에는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대표님이라고 부르면 제발 다르게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됐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사라서 이 사람이 내 말을 듣는 걸까 아니면 내 의견이 진짜 맞아서 듣는 걸까라는 생각들을 가끔 했던 것 같아요. 직급과 직책이라는 게 생기는 순간 저 사람 말을 거역하면 안 돼라는 무언의 압박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는 느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후회는 없어요. 컨설팅과 IB를 다녔던 게 스킬 측면에서는 이 사업과 도움이 되지 않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끔씩 1000시간과 10,000시간의 힘을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10,000시간을 남보다 더 하게 되면은 완전 전문가가 되는 거고 1000시간을 더 하게 되면은 헤드스타트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몸에 열심히 일하는 게 배어있고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에서 일했던 것이 아무도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여기에 와서도 동일하게 발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결정들을 할 때 저희가 굉장히 고심하는 부분이 내일 아침에 이게 고객들에게 다 알려줘도 우리는 떳떳하냐. 제 신념 자체도 과정이 정당하면 결과는 그러할 것이다 라는 건데 이 회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I was a writer for the New York Times. I worked with the Wall Street Journal for 16 years. And I asked myself at that point, what is the greatest path to my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it was definitely leaving this great job to actually do something that didn't exist. I'm Kevin Delaney, and I'm the co-founder and editor-in-chief of Quartz, which is a business news site, and we aim to be a guide for business professionals to the new global economy. This was 2012, and at that time about 15% of readers to US news sites were coming via mobile phones. But we said we want to actually serve those readers because that's where all the growth is. Journalists from The Economist and The New York Times and The Wall Street Journal and Bloomberg and places like that. And our salespeople came from The Atlantic and the BBC and
other places. But everyone thought that media was kind of broken and we had an opportunity to try and do it the right way. So in the very beginning we had zero. We had 0 readers, and that was very daunting to imagine how we would grow from there. We didn't take standard advertising. We didn't have a homepage. We designed for mobile before we designed for desktop, and the format of the content was very unconventional. We aim to do things that are short and things that are long. We call it the Quartz curve. The other way in which we reach out to readers is that we distribute our news on social channels. So via Twitter and Facebook and LinkedIn. So the news finds you where you are on those social channels. You don't have to only come to our QZ.com site to read it. So some people weren't convinced by our approach. So you're right, there were some skeptics. And there were skeptics on 2 levels. One, does the world need another business news site? And on the second level, should it be this site that is very unconventional? So it was a risk to do this at the time, but it's been the key to our success. Today we have over 20 million readers each month to our website. We have close to 1 million people who have downloaded our apps for mobile. And we have about 500,000 people who subscribe to our email newsletters, actually over 500,000 people. We're actually very proud of the fact that we try things that don't actually work out. And so there are 2 examples that I can give you. One is a site which we called Glass, and it was about the future of television and entertainment and video. And so we created this special site with a really special format. But we saw that while we were attracting a small number of very dedicated readers, it was really hard to actually get big readership. And so we actually closed that. We stopped doing Glass. So that was one thing. The second thing is that we started a podcast over 2 years ago and did several seasons of this podcast. And it was okay, but it never was super popular. And so we decided to stop doing that. We actually try to celebrate. We acknowledge when things don't work, and we try and make sure people don't feel bad about it. Because if you make people feel bad, then they're never going to try things that are experimental, that involve taking some risk. And so we'll keep experimenting, even though we know that some of the experiments are failures. If you don't do that, you're too conservative, you don't take risks, and you never actually have the breakthroughs to create new products. When I was working in Paris for the Wall Street Journal, there was a moment where I was trying and my articles weren't very successful and I was struggling. I had a new boss and we didn't understand each other. And I went to him one day and we had lunch and he said, "So what do you want to do?" And I said, "Well, one day I really would like to have a job like your job." And he said, "You're not going to do it. If this is how you're working, it's going to be really hard for you to rise and be the editor of a bunch of people." And that was really, really hard to hear. But it also was very motivating, and I was able to talk to him about what I needed to change to be successful. So when I was starting Quartz, the question I asked myself when I was deciding to leave the Wall Street Journal was, what is the greatest path to my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it was definitely leaving this great job to actually do something that didn't exist. And the way that you actually develop faster as a person is when you push yourself, when you challenge yourself, when you do things that are actually kind of risky and scary. But you come out at the other side so much farther along in terms of your skills, in terms of your experience, in terms of your knowledge.